오늘 동이 트면서 시작이 됐던 육군과 공군의 합동 사격 훈련, 원점 타격 정밀하게 이제는 훈련에 돌입하겠다는 우리 군의 훈련 작전 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은의 풀배팅이었죠. 미국이 군사공습, 이것도 바로 꺼내기는 뭐하고 폭격기 한번 스쳐가듯 왔다 하는 것도 효력이 다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젠 특수부대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오사마 빈 라덴, 사담 후세인 제거 작전에 투입됐던 그런 특수부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대브그루하고 또 뭐 델타포스하고 이미 네. 이제 이 부대는 한국에 와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런 부대를 동원하겠다는 것은 마지막 레짐 체인지를 겨냥한 결국 네. 이제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까지 작전까지 과연 이제 시행할지는 아직까지 좀 의문입니다만은 일단 모든 군사적 옵션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가능성 있는 이제 이걸 이야기되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운용을 할 경우에는 결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레짐 체인지를 이제 미국이 결심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군사적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좀 더 센 놈을 보내겠다, 일회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는 비판적인 말들이 나오는 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특수부대라든지 아니면 참수작전에 동원되는 전략적인 훈련, 과연 북한의 압박 효과가 있을까요? 네, 훈련이 압박 효과가 있죠. 네.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쓰지 않고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북한에 대해서는 공격 시작은 대부분 다 이제 구축함이나 그 핵추진 잠수함에서 이제 쏘아지는 토마호크 미사일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네. 북한의 전략 목표물들을 일단 공격을 하고 거기에 바로 이어서 미국의 해병대가 상륙을 할 겁니다. 그거와 같이 아까 얘기했던 대북으로나 델타 포스가 김정은 암살 작전을 들어가면은 이 부대가 작전을 할 수 있게, 김정은이를 제거할 수 있게 작전할 수 있게 네. 미국 해병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10산악사단이 있어요. 현재 10산악사단이 현재 공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투입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의 해병대 3개 여단이 현재 상륙 훈련을 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특수부대 금방했던 그 특수부대하고 해병대 1개 사단 병력하고 그다음에 또 10사단이 현재 북한에 상륙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지는 앞으로도 두고 봐야 되겠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지도부가 가장 두려운 게 바로 이제 그 참수작전인데요. 네. 지금 김정은을 호위하는 이제 특수부대가 한 2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위 천국이 그렇군요. 있고 김정은을 직접 경호하는 이제 친위 부대가 있는데 이게 974 부대라고 하는데요. 한 1,000명이 지금 완전 철통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무력이 들어가서는 그거 점령하기 힘든데 빈라덴을 사살했던 이 투수 장비는 그냥 김정은의 동선을 쭉 따라가다가 한 방에 그냥 딱 때려가지고 김정은 본인만 죽이면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권력이 김정은 본인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죽으면 북한에 아무리 큰 무력이 있다고 해도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핵 버튼이나 전쟁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이기 때문에 김정은 하나만 제거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미군은 가장 손쉽게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요. 아마 북한 내부에 허위천국이나 국간전 보위부나 974 부대 같은 데를 매수해가지고 네. 김정은의 동선만 제대로 파한 상태가 된다면 저는 저 참수작전이 가장 현실성이 있고 또 이제 북한을 제대로 제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북한은 지금 이 참수작전에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아마 전력을 다해서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저 작전을 중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북한 핵실험을 피부로 느낀 곳이 바로 중국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 부산 거리에 1.5배 정도 되더라고요. 600km 떨어진 하얼빈에서도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는데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온 주민들, 이불을 몸에 걸치고요. 자다가 뛰어난 듯한 그런 황망한 모습들이 사진으로 연이어 등장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북한 민심이 워낙 나쁜 데다가 특히 이제 동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계리에서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그마한 진동에도 놀라기도 하는데 이번 6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규모의 어떤 폭발력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연변 지역이나 이제 훈춘 지역까지 지금 많은 그 중국인들이 거의 건물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다 뛰쳐나왔는데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말 중국 인민들의 어떤 그 반북 감정이
엄청나게 세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뭐 민심을 이렇게 파악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민심의 성향 상당히 그 촉각을 이제 건너세우거든요. 그래서 중국 국민의 이런 감정까지 악화되게 되면 아마 네. 이제 중국 지도부도 더 이상 이제는 북한 정권을 그냥 놔두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 국민의 감정을 건드렸고 네. 이 감정이 중국 정부에 전달되면 좀 더 이제 강력한 대북 제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공들였다는 연설, 브릭스 정상회의 첫날 잔치상을 뒤엎은 듯한 북한의 핵실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도대체 매일 우리를 간을 보는 듯한 북한, 김정은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나설까요? 원유까지 틀어주진 않을 것 같던데요, 당장. 네, 일단 뭐 북한이 그 수폭탄 실험을 한 것은 네. 첫 번째 타겟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고 그건 누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네. 두 번째 타겟은 중국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시진핑 주석이 브릭스 정상회의를 하면서 외국 정상을 이렇게 초청해놓고 네. 중국의 위상,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위상을 이렇게 과시하려고 했는데 바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핵실험했는데 이게 최초가 아닙니다. 과거에 뭐 중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러시아하고 뭐 정상회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그다음에 1대1로 무슨 그 회의를 하거나 네. 이럴 때 꼭 그 핵실험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중국을 고록스럽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요번에 그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면 요번에 북한이 핵실험한 것은 네. 미국보다도 시진핑 주석을 겨냥한 거라고까지 평가할 정도로 현재 중국을 겨냥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왜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기분 나빠하느냐 하면은 시진핑 주석 자체가 또 김정은을 친화하는 데다가 네. 중국이 바로 북한의 우호국이고 이렇게 후견국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연탄 수입을 중지한다든가, 네. 철광성 수입을 중지한다든가, 그다음에 수산물도 이제 수입을 뭐 중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서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하면은 우리가 당신들도 그냥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그 메시지를 보내주기 위해서 핵실험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13년도에 그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려고 할 때 장성택 행정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올라서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핵실험을 하지 말고 좀 다지하자. 왜냐하면 같은 값이면 이제 그 시진핑은 자극하지 않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김정은이 그 소위 그 장성택의 의견을 묵살하고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 주석이 자기가 집권하는 해에 김정은이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엄청난 감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정은이 그 지도자가 된 이후에 네. 중국을 방문해서 이제 어떤 그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5년째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 5년째 방치를 한다는 것은 북한 내부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고 김씨 왕조의 우상 숭배를 붕괴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간의 이런 감정 싸움이 네.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핵실험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뭐 반발도 있겠지만 제가 보건대는요 시진핑 주석에 대한 김정은의 뿌리 깊은 감정이 지금 남아있지 않냐. 그래서 일부러 골탕 보기 위해서 아마 이 시점에 아마 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더더군다나 이 중국 측도 김정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반감이 있다라고 하는 게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시기였는데요. 특히 시진핑이 자신의 앞마당에서 핵실험하는 김정은을 어떻게 귀엽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중국에 대해서 근데 미국은 여전히 점잖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나라 가장 절실한 동맹국은 손을 비트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이제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될 것, 외교가 상당히 민망하게 혹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핵 인질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혹시 미국이 군사공격 안 해줄 거야, 한국이 막아주니까 그런 식의 빌미를 준 것도 있을까요? 그런 것 치고는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게 아니냐, 트럼프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 자체가 보면 사실 좀 오락가락하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미국의 전략적 목표 자체가 좀 헷갈릴 정도로 이제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와의 관계를 보면 어제만 해도 두 차례나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아직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이미 아마 미국과 한국의 어떤 좀 전략적 가치라든지 목표 자체가 조금씩 어긋나는 것 같아요. 즉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미 정상회담 때
북한과의 대화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필요한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대화 쪽에 상당히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 베를린 선언도 마찬가지고 네. 오죽했으면 지난번 그 트럼프 대통령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하고 대화해 봤습니까? 라고 이제 물을 정도로 굉장히 이거는 참 외교적으로 보면 결례의 이야기거든요. 그건 그만큼 한국 정부가 너무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 너무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불편한 심기를 저는 표현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이 시점에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 FTA에 대한 폐기 문제까지 사실 들고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춰봤을 때 일단 한미가 상당히 좀 뭔가 찰떡궁합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네. 좀 전략적인 좀 어느 정도의 균열 현상들을 좀 보이고 있는 건 상당히 안타까운데 빨리 이 부분을 좀 봉합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거든요. 왜 이례적으로 서울 상공에 핵폭탄을 터뜨린다면 36만 명 이상의 사망자, 200만의 사상자.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동네별로 분류했다라는 거죠. 광화문에 있으면 이 방송국까지 포함해서 증발이고요. 반경 1.16, 경복궁역까지 하면 건물 붕괴, 1.94, 서울역 독립문, 종로 4가는 방사능 오염, 청와대, 동대입구, 아현역은 생존자 대부분의 부상. 이거 뭐 구체적으로 나누긴 했습니다만 그냥 핵폭탄 터지면 지도에서 서울이 사라진다. 그 얘기는 다름이 없는데요. 트럼프와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정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현재 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북한에 대한 대화를 굉장히 강조했고, 네. 심한 경우는 뭐 북한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김정은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어떻게 보면은 대화를 얘기하는 측면에서는 한국 정부나 트럼프 정부나 행정부나 뭐 비슷한데 우리가 조금 사실 뭐 대화를 좀 더 강조한 평이 있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 자기도 대화를 얘기해놓고 괜히 또 우리 정부를 욕하는 그런 측면도 하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 한미 동맹에 있어서 조그마한 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해서 군사적 옵션을 채택해도 우리 정부에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네.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때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에 틈이 없어야 되고, 또 미국과 북한이 대화 모드로 가서 대화를 했을 때도 우리가 거기에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또 한미 동맹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미 동맹에 조그만 틈도 없는 것이 우리 국가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에서 이제는 베를린 선언 외에도 군사적인 대응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국방부 장관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세계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김정은은 여유만만입니다. 핵실험 하루 전에 평양에서 어떤 영상을 비쳤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북한 내부에서 상당히 자랑이 대단한 식당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동주의 현명한 용대에 의해서 이 연명거리가 훌륭히 일도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현대적인 명령에 맞게 우리 용도시장도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 컴퓨터 식탁은 우리 기술자들이 직접 창안 제작해서 우리 인민들의 방사 안내를 새롭게 받을 수 있게끔 방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명거리에 새로 입사한 김성장학대학 교원연구사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대단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마 공을 들여서 김정은이 완성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명거리에 위치했다는 영복식당. 이게 어떤 곳이길래 저렇게 태평천하처럼 저런 영상을 내보내나요, 대표님? 예, 그러니까 여명거리는 이제 워낙 넓은 거리였는데, 네.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이제 미래 과학적 거리를 만들고, 네. 국가의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명거리를 다시 무리하게 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명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저 식당을 만들었는데, 이 시점에서 저 식당을 공개하는 이유는 지금 북한 주민의 인식이 네. 지금 김정은은 북한 주민의 생활에는 관심도 없고 거의 뭐 핵 미사일 광신도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에 신경을 쓰면서도 네. 인민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만 저런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저보다 훨씬 좋은 식당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개관됐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김정은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저런 식당을 좀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벼랑끝 전술이라고 하는 보통의 북한식의
협상 방법에서 조금 더 나아지고 진화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렇게 내보내면서 자신감을 보여주고 5월에는 이미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미국과 비공개 접촉하면서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지금 중국을 포함한 이제 전 세계가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을 인정을 하고 뭐 대화를 해서 김씨 왕조를 영원히 인정해달라는 이제 그게 목표가 있는데 네. 사실은 그건 누구도 지금 인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어거지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뭐 저렇게 막 나간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누가 대화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화를 만약 하려면 좀 더 이제 좀 자제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 김정은의 방식은 그 어떤 참모의 의견도 듣지 않고 지금 제멋대로 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사람이든 국가는 감정 싸움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감정을 건드려 놓고 지금 대화하겠다고 하게 되면 대화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네. 제가 보건대는 저런 김정은의 어떤 그 전략은 저는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좀 추가 설명드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 폐기를 바로 목표로 해가지고 북한이 그런 핵 폐기를 할 의사가 없으면은 회담을 안 하겠다는 게 되게 기본 입장이고 네. 회담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 폐기를 바로 기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 능력을 엄청나게 보여줌으로써 계속 도발함으로써 미국이 문턱을 좀 낮춰가지고 네. 핵 폐기가 아니고 자기들하고 핵 동결 정도로 또는 핵 비확산 정도로 해가지고 자기네하고 협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도발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처음에는 한미 동맹을 통해서 네. 또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을 취할 것처럼 하지만은 실제로 북한이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격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이제 북한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네. 북한은 어제 발표를 하면서 전혀 주변 환경의 생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번 핵실험 말이죠. 아니 무슨 폭탄도 친환경 폭탄이 있습니까? 그런데 핵실험으로 주변 지반이 함몰되는 2차 붕괴가 일어났다. 이거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길주가 상당히 물이 좋기로 소문난 곳인데 어느 날부터 물이 이상해지고 빨래를 헹구어도 앙금이 나왔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던데요. 예, 그러니까 원래 길쭉은 상당히 이제 좀 사람이 없는 지역이긴 한데요. 길쭉은 풍계리는 거의 무인지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길쭉은 풍계리 바로 위에 만탑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만탑산 바로 밑에 지하 갱도가 있고 그 지하 갱도 앞에 바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대형 수용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6차까지 핵실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밀 유지가 된 측면은 그 갱도 공사를 전부 다 정치범들 동원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방사능 오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주변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보건대는 가장 심각한 것은 그 화성 수용소와 이제 그 주변 수용소에 정치범들 동원해가지고 엄청나게 인명 피해를 감수하면서 핵실험 공사를 했을 것이다. 네. 근데 이 문제는 워낙 이제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차 핵실험을 하기 전에 그 함경북도 해령 수용소에서 한 2만 명을 각출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강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무너지고 몇 번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문가들은 다 이제 방진복을 입었겠지만 정치범들은 방진복도 없이 그냥 막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건대는 김정은을 죽이고 싶어하는 모든 정치범들을 저기다 몰아놓고 다 죽이지 않았는가. 그런 제가 좀 생각을 말이죠. 해보게 네. 돼가지고 그 환경 오염 못지않게 좀 끔찍한 인명 살상이 있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백두산은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백두산이 지금 휴화산인데 한 1000년 네. 전에 이제 활동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백두산에 이상적인 징후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서 지금 국제조사단이 사실은 조사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는 규모 5.7이나 돼서 굉장히 큰 규모였고 특히 또 이번에 풍계리의 어떤 단층에서 어떤 무너짐이 있어서 2차 지금 지진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가 된다라면 실제 휴화산의 어떤 백두산의 마그마를 좀 자극을 해서 만약에 백두산이 다시 한번 또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거는 뭐 어떤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화산 활동이 시작된다라면 그 인근에서 일단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요. 또 일단 중국과 마찬가지로 접경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환경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 핵실험 자체가 앞으로도 네. 아마 계속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마그마를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네, 북한의 핵실험에 의해 가지고 벌써 우리 경주의 지난번 지진이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이러했다는 그 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요번에 그 5.7 정도의 그 핵실험을 했는데 함몰됐다는 것이 아마 미국의 군사위성에 의해서 아마 찍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함몰됐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의 군사위성에 의해서 함몰되는 장면이 찍혔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첫 번째 핵실험 때 그 핵종이 바깥 대기에 노출된 적이 있고 2, 3, 4, 5차 4번은 없었습니다만은 이번엔 분명히 노출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아마도 상당한 피해가 오지 않겠나 그 일대에. 그래서 네. 어떤 우리 원자력 전문가가 1km 이내에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이다. 접근하지도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핵실험의 그 결과 자체는 미국의 WH-135라고 해서 네. 그 공기를 포집해서 핵종을 이제 포집하는 비행기가 현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아마 거기에 제론과 크립톤 같은 것이 포집돼서 북한에 어떤 종류로 핵실험을 했는지 그것이 수소폭탄인지 그런 것이 일부는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포집 작업이 시작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북한에 그렇게 공들였다는 연설, 브릭스 정상회의 첫날 잔치상을 뒤엎은 듯한 북한의 핵실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도대체 매일 우리를 간을 보는 듯한 북한, 김정은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나설까요? 원유까지 틀어주진 않을 것 같던데요, 당장. 네, 일단 북한이 그 수폭탄 실험을 한 것은 네. 첫 번째 타겟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고 그건 누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네. 두 번째 타겟은 중국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시진핑 주석이 브릭스 정상회의를 하면서 외국 정상을 이렇게 초청해놓고 네. 중국의 위상,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위상을 이렇게 과시하려고 했는데 바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핵실험했는데 이게 최초가 아닙니다. 과거에 중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러시아하고 정상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그다음에 1대1로 무슨 그 회의를 하거나 네. 이럴 때 꼭 그 핵실험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중국을 고rop스럽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요번에 그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면 요번에 북한이 핵실험한 것은 네. 미국보다도 시진핑 주석을 겨냥한 거라고까지 평가할 정도로 현재 중국을 겨냥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왜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기분 나빠하느냐 하면은 시진핑 주석 자체가 또 김정은을 친화하는 데다가 네. 중국이 바로 북한의 우호국이고 이렇게 후견국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연탄 수입을 중지한다든가, 네. 철광석 수입을 중지한다든가, 그다음에 수산물도 이제 수입을 중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서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하면은 우리가 당신들도 그냥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그 메시지를 보내주기 위해서 핵실험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13년도에 그 김정은이 하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요 아마 북한 내부에 허위천국이나 국가안전보위부나 974 부대 같은 데를 매수해가지고 네. 김정은의 동선만 제대로 파악한 상태가 된다면 저는 저 참수작전이 가장 현실성이 있고 또 이제 북한을 제대로 제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북한은 지금 그 이 참수작전에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아마 전력을 다해서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초작전을 중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북한 핵실험을 피부로 느낀 곳이 바로 중국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 부산 거리에 1.5배 정도 되더라고요. 600km 떨어진 하얼빈에서도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는데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온 주민들, 이불을 몸에 걸치고요. 자다가 뛰어난 듯한 그런 황망한 모습들이 사진으로 연이어 등장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북한 민심이 워낙 나쁜 데다가 특히 이제 동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계리에서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그마한 진동도 놀라기도 하는데 이번 6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규모의 어떤 폭발력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연변 지역이나 이제 훈춘 지역까지 지금 많은 그 중국인들이 거의 건물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다 뛰쳐나왔는데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말 중국 인민들의 어떤 그 반북 감정이 엄청나게 세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민심을 이렇게 파악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민심의 성장은 상당히 그 촉각을 이제 건너세우거든요. 그래서 중국 국민의 이런 감정까지 악화되게 되면 아마 네. 이제 중국 지도부도 더 이상 이제는 북한 정권을 그냥 놔두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 국민의 감정을 건드렸고 네. 이 감정이 중국 정부에 전달되면 좀 더 이제 강력한 대북 제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은 대부분 다 이제 구축함이나 그 핵추진 잠수함에서 이제 쏘아지는 토마호크 미사일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네. 북한의 전략 목표물들을 일단 공격을 하고
거기 바로 이어서 미국의 해병대가 상륙을 할 겁니다. 그거와 같이 아까 얘기했던 대북으로나 델타 포스가 김정은 암살 작전을 들어가면은 이 부대가 작전을 할 수 있게 김정은이를 제거할 수 있게 작전할 수 있게 네. 미국 해병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10산악사단이 있어요. 현재 10산악사단이 현재 공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투입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의 해병대 3개 여단이 현재 상륙 훈련을 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특수부대 금방에 했던 그 특수부대하고 해병대 1개 사단 병력하고 그다음에 또 14단 현재 북한에 상륙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지는 앞으로도 두고 봐야 되겠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지도부가 가장 두려운 게 바로 이제 그 참수작전인데요. 네. 지금 김정은을 호위하는 이제 특수부대가 한 2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위 천국이 그렇군요. 있고 김정은을 직접 경호하는 이제 친위 부대가 있는데 이게 974 부대라고 하는데요. 한 1,000명이 지금 완전 철통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무력이 들어가서는 그거 점령하기 힘든데 빛나대를 사살했던 이 투수 장비는 그냥 김정은의 동선을 쭉 따라가다가 한 방에 그냥 딱 때려가지고 김정은 본인만 죽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권력이 김정은 본인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죽으면 북한이 아무리 큰 무력이 있다고 해도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핵 버튼이나 전쟁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이기 때문에 김정은 하나만 제거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미군은 가장 손쉽게 북한을 제압할 수 오늘 동이 트면서 시작이 됐던 육군과 공군의 합동 사격 훈련, 원점 타격 정밀하게 이제는 훈련에 돌입하겠다는 우리 군의 훈련 작전 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실장,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은의 풀배팅이었죠. 미국이 군사공습, 이것도 바로 꺼내기는 뭐하고 폭격기 한번 스쳐가듯 왔다 하는 것도 효력이 다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젠 특수부대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오사마 빈 라덴, 사담 후세인 제거 작전에 투입됐던 그런 특수부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북으로하고 또 델타포스하고 이미 네. 이제 이 부대는 한국에 와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런 부대를 동원하겠다는 것은 마지막 레짐 체인지를 겨냥한 결국 네. 이제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까지 작전까지 과연 이제 시행할지는 아직까지 좀 의문입니다만은 일단 모든 군사적 옵션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가능성 있는 이제 이걸 이야기 되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운용을 할 경우에는 결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레짐 체인지를 이제 미국이 결심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군사적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좀 더 센 놈을 보내겠다, 일회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는 비판적인 말들이 나오는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특수부대라든지 아니면 참수작전에 동원되는 전략적인 훈련, 과연 북한의 압박 효과가 있을까요? 네, 훈련이 압박 효과가 있죠. 네.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쓰지 않고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 북한에 대해서는 공격이 핵실험을 하려고 할 때 장성택 행정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올라서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핵실험을 하지 말고 좀 자제하자. 왜냐하면 같은 값이면 이제 그 시진핑은 자극하지 않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김정은이 소위 장성택의 의견을 묵살하고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 주석이 자기가 집권하는 해에 김정은이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엄청난 감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정은이 지도자가 된 이후에 네. 중국을 방문해서 이제 어떤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5년째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 5년째 방치를 한다는 것은 북한 내부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고 김씨 왕조의 우상 숭배를 붕괴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간의 이런 감정 싸움이 네.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핵실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발도 있겠지만 제가 보건대는요 시진핑 주석에 대한 김정은의 뿌리 깊은 감정이 지금 남아있지 않냐. 그래서 일부러 골탕 보기 위해서 아마 이 시점에 아마 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더더군다나 이 중국 측도 김정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반감이 있다라고 하는 게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시기였는데요. 특히 시진핑이 자신의 앞마당에서 핵실험하는 김정은을 어떻게 귀엽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중국에 대해서 근데 미국은 여전히 점잖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나라 가장 절실한 동맹국은 손을 비트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이제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될 것, 외교가 상당히 민망하게 혹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핵 인질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혹시 미국이 군사공격 안 해줄 거야, 한국이 막아주니까 그런 식의 빌미를 준 것도 있을까요?